가수 본인이 싫다고 해도 회사가 그 가수 노래 팔아넘기는 거 법적으로 대부분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노래에 붙어 있는 돈 받을 권리가 계약서 사인하는 순간 이미 회사 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노래 같지만 서류상으로는 회사 거라는 뜻입니다. 예외는 딱 하나, 계약서에 팔 때는 가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 스윙스 씨가 인스타 라이브에서 밝힌 140억 규모 노래 판매 이슈를 가지고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뭘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 10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갑시다. 이거 모르면 기사 100개를 봐도 핵심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노래 한 곡에는 사실 권리가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피자로 비유를 해볼게요. 피자 한 판이 노래라고 치면 이 피자에는 관련된 사람이 3명이에요. 첫째,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작사, 작곡가고 이 사람이 가진 권리가 저작권이에요. 둘째, 그 레시피로 실제 피자를 구운 요리사. 이게 가수나 연주자고 이 사람들이 가진 권리를 실현권이라고 합니다. 셋째, 그 요리사를 고용하고 오븐 사주고 재료비 된 가게 사장. 이게 음반 제작사, 즉 레이블이고 이 사람들이 가진 권리가 업계에서 부르는 마스터권이에요. 그래서 저작권 따로 저작 인접권, 즉 실현권이랑 마스터권 합친 것 따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작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멜론이나 스포티파이에서 노래 한번 재생되면 100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쳐봅시다. 그 100원 중에 레시피 만든 작곡가한테는 30원쯤 가고 가수랑 회사한테는 70원 넘게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 되는 건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 인접권 쪽이에요. 그래서 스윙스 씨가 이번에 판 게 저작 인접권이라는 점, 이게 왜 난리가 났는지 이제 감 잡히실 겁니다. 알짜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간 거거든요. 스윙스 씨가 인스타 라이브에서 한 설명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회사 AP 알케미가 투자받은 돈은 날아가고 통장은 바닥나서 파산 직전이었다. 소속 아티스트 정상금을 지키려고 보유 중이던 노래, 권리 목록을 뮤직하우 등에 약 140억에서 150억 원어치 팔았다. 그중 약 100억 원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지급됐다. 다만 기리보이 씨는 처음엔 팔기 싫어서 변호사한테까지 물어봤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별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사건 보시면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법 이야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수 허락 없이 회사가 노래를 팔아넘길 수 있느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지점이죠. 법조문만 딱 보면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노래의 돈 받을 권리가 계약서에 따라 이미 회사 거로 되어 있으면 회사는 그걸 자기 재산처럼 팔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가 건물을 샀어요. 그 건물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회사가 그 건물을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때 직원들 허락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건물이 회사 거니까요. 노래도 똑같아요. 서류상 권리가 회사 거면 그걸 파는데 가수 허락은 법적으로 필수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가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본 전속 계약서를 유형별로 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노래 권리는 전부 회사 거라고만 써 있는 계약. 가장 흔한데 가수에게는 이게 가장 불리합니다. 이 경우엔 회사가 팔아도 가수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
회사가 이 노래를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가수한테 먼저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이면 가수 동의 없이 판 건 명백하게 계약 위반입니다. 회사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 그냥 두루뭉술하게 써놓은 계약. 실무에서는 이게 제일 많고 이게 나중에 법정 싸움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럼 스윙스씨 케이스는 어느 유형이냐? 이건 당사자들 실제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리보이 씨가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다고 밝힌 걸 보면 회사가 나름 동의 절차는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스윙스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140억 원 중 100억 원이 아티스트들 목이었는데 이 비율이 업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노래를 팔았을 때 가수한테 얼마를 돌려주는 게 맞느냐? 이거 법에 정해져 있겠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법에 몇 퍼센트 줘라라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전부 계약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관행처럼 흘러가는 방식은 있습니다. 평소 음원 스트리밍 수익을 회사랑 가수가 나눌 때 보통 회사가 50, 가수가 50, 혹은 회사가 70, 가수가 30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럼 노래 권리를 한꺼번에 팔았을 때도 똑같은 그 비율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매각도 결국 한꺼번에 정산한 셈이니까요. 그럼 스윙스 씨가 140억 원 중 100억 원을 아티스트에게 줬다는 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업계 평균보다 훨씬 많이 준 겁니다. 70% 넘게 배분한 거니까요. 평소 같으면 가수한테 30에서 50%만 갈 돈이 70% 넘게 갔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해석도 덧붙입니다. 회사가 그동안 밀려있던 정산금, 그러니까 그간 못 줬던 돈까지 이번 매각 때 한꺼번에 정리해 준 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원래 줬어야 할 돈을 지금 주는 거니까요. 정확한 내부 사정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매각이라는 이벤트가 회사 입장에서 그동안 회계 싹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실무 포인트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 정산 비율은 법이 아니라 오직 계약이 정한다. 둘, 그러니까 계약서에 노래 팔았을 때 얼마를 준다는 문장이 있는지 확인해라. 셋, 그런 문장이 없으면 평소 정산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라. 이 세 줄만 외우셔도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절반은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저작 인접권 매각 문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유명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소속사가 연달아 졌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싹 뒤집혔어요. 몇 년 전 한 인디 레이블하고 소속 가수 사이에 붙은 분쟁이에요.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경력난이 터지면서 소속 가수 곡 포함 1000곡 넘는 마스터권을 제3자한테 넘겨버립니다. 그 가수는 이 소식을 듣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회사 녹음실에 있던 MR 파일, 그러니까 반주만 녹음된 음원을 통째로 복사해서 나가요. 그리고 본인 공연에서 이 MR을 씁니다. 회사가 저작 인접권 침해다 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쟁점은 이겁니다. 마스터권을 이미 제3자한테 팔아넘겼는데 MR 파일 복제권은 그래도 회사한테 남아있느냐? 결과 궁금하시죠? 1심, 2심 모두 회사가 졌습니다.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 싹 뒤집힙니다. 대법원 판단이 뭐냐? 작곡가가 자기 곡의 저작권인 건 맞다. 하지만 음반 제작자 허락 없이 MR을 복제한 건 복제권 침해다. 즉 작곡가라고 해서 자기 곡 녹음 파일을 회사 허락 없이 막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판례가 뭘 가르쳐 주냐? 한 곡에 붙은 권리는 생각보다 잘게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음원 권리, MR 파일 권리, 작곡가 권리가 전부 따로 돌아갑니다. 회사가 마스터권 팔았다고 해서 MR 권리까지 한꺼번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해지할 때 여러 권리 중에 뭐가 누구한테 남는지 꼼꼼하게 못 박아두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끌려가는 장기전 일입니다. 그래서 음악 관련 계약하실 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하나, 계약 끊었을 때 노래 권리가 누구한테 남는지 확실히 정해둘 것. 특히 MR 같은 녹음 원본 파일까지 따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 회사가 노래를 팔 때 가수에게 미리 허락받는다는 조항을 넣을 것. 셋, 팔았을 때 돈을 어떻게 나눌 건지 비율을 숫자로 명시할 것. 넷, 계약 끝난 뒤에 가수가 본인 녹음 파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범위까지 정해둘 것. 이 네 가지만 정해져 있어도 계약 관련 분쟁의 80%는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이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가셔서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3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 전속 계약서를 펴세요. 그리고 저작 인접권이라는 단어를 먼저 찾으세요.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겁니다. 둘째, 그 단어 바로 아래에 양도, 매각, 제3자, 동의 이 네 단어가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지 읽어보세요. 특히 아티스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 이런 문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한 문장이 있고 없고가 수십억 차이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셋째, 노래 권리를 팔았을 때 얼마를 나눠준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평소 정산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평소 비율이 어떤지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상담 전화 1533-7377로 연락주세요. 24시간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업에서 활동 중이신 프로듀서, 세션 연주자, 싱어송라이터 분들이라면 오늘 안에 한 번은 꼭 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